반갑습니다. 한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루비는 KBS 익스트루드라는 루비입니다. 자, 익스트루드라는 게 우리 그 푸시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돌출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아이콘이 이 루비의 아이콘인데 그림을 보면은 푸시풀이랑 거의 같이 생겼죠. 그리고 설명을 보면은 엣지 또는 베이스 익스트루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설명란은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벡터를 따라서 익스트루드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아이콘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능은 단순합니다. 자, 단순하지만 제가 예제 그림을 많이 꺼내놨죠.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앞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루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택을 하지 않고 아이콘을 바로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은 면이 없이 그냥 원만 하나 있죠. 자, 이쪽도 면이 없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긴 그냥 곡선으로 되어 있죠. 자, 이쪽은 면이 있는데 중간이 뚫려 있죠. 자,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은 일반적인 면으로 되어 있죠. 자, 면과 엣지가 같이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 루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하고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선택을 하지 않고 아이콘부터 클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한 개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되고, 다른 모양을 같이 선택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한 개만 선택해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얘는 일단 면은 없죠. 자, 엣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은 서클로 되어 있죠. 자, 선택한 상태에서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엣지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마우스 방향을 따라서 돌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은 Z축 방향으로 돌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우스를 다른 쪽으로 가져가면은, 자, 이쪽은 Y축이죠. 이쪽은 X축입니다. 자, 원하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향과 길이가 맞으면 그 상태에서 마우스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얘는 처음부터 면이 없었기 때문에 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돌출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개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똑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똑같은 높이로 작업이 됐죠. 자, 이번에는 세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되죠.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 밖에 작업이 안 되겠죠. 자, 아이콘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돌출하고자 하는 엣지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각형이죠.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엣지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하면은 엣지 하나씩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따로따로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엣지가 아니라 엣지와 엣지가 만나는 중간 부분, 버텍스 부분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이 부분이죠. 클릭해서 뽑아내면은, 자, 버텍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가 동시에 이렇게 작업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뽑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뽑아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작업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푸시풀처럼 더블 클릭으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앞에 작업한 것과 똑같은 높이로 작업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돌출 작업을 하면서 돌출 방향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향 고정 방법은 우리 기본 툴 작업할 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보드 방향키 그리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방향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Z축으로 고정하고 싶으면은 키보드 윗방향 화살표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Z축으로 방향이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왼쪽 화살표는 Y축 방향으로 고정이 되고요. 오른쪽 화살표는 X축 방향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방향 고정을 해제하시려면은 똑같은 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은 원하는 방향이 되었을 때 Shift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Shift 키와 방향 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면이 있는 곳에 대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 방법은 엣지만 있는 경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이콘을 먼저 클릭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면과 엣지를 같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면만 선택을 해서 작업하느냐. 자, 그것도 아니면은 면과 엣지가 같이 있지만은 엣지만 선택해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엣지만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엣지만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은 그대로 있고 엣지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면과 엣지를 같이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선택을 했죠. 자, 이렇게 작업하면은 면까지 같이 만들어 주죠. 자, 얘는 지금 그룹이 아니죠. 만약에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면과 엣지가 같이 있지만은 엣지는 선택을 하지 않고 면만 선택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결과가 면과 엣지를 같이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굳이 엣지까지 같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면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얘를 그룹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작업을 할 때 일단 면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가 면 위에 가면은 이렇게 면의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뽑아내면은 진행 방향으로 가이드선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이드선은 축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면, 이 면의 진행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선을 따라가면은 이 면과 항상 수직으로 돌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옆에 이 면은 약간 비스듬하죠. 자, 여기도 똑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가이드선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가이드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의 진행 방향이죠. 보시면은 면과 수직으로 항상 가이드선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이드를 무시하고 나는 Z축 방향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 마우스가 Z축 방향으로 되었을 때 클릭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을 고정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면의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축 방향으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면의 진행 방향대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더블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한다면은, 무조건 면의 진행 방향대로 돌출이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제가 먼저 진행 방향대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역시 진행 방향대로 그대로 뽑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뽑히는 높이는 먼저 작업했던 것과 똑같은 높이로 뽑아지겠죠. 자, 돌출 작업을 하면서 돌출 거리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그 거리만큼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푸시풀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은, 자, 이 방향으로 지금 V12 창에 보면은 계속 치수가 바뀌죠. 자, 한 2만 정도로 내가 뽑고 싶다. 그러면은 키보드로 2만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뽑아지겠죠. 자, 더블 클릭하면은 똑같이 2만 이렇게 뽑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엣지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옆에 이 모양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됩니다. 자, 여기도 면이 없지만은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똑같이 가이드가 표시가 되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얘도 당연히 솔리드로 만들어지겠죠. 자, 옆에 이 부분은 곡면이죠. 자, 곡면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곡면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볼까요? 일단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곡면이죠. 그리고 여기는 곡면인데 구멍이 뚫려 있고, 자, 여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곡면인데 방향이 좀 비스듬하죠. 자, 여기는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는 곡면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곡면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면을 먼저 선택을 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택 없이 아이콘 먼저 클릭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곡면도 작업이 됐죠. 자, 얘도 그룹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솔리드 그룹으로 되어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중심점이 표시되면은, 자, 이 부분을 잡고 면 진행 방향대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안쪽에 이렇게 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땐 다 선택을 해서 이 KBS 페이스 툴에 있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만들어지겠죠. 자, 얘도 당연히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경사가 있는, 조금 돌아가 있는 이런 형태의 곡면이죠. 자, 여기도 똑같이 작업을 해보죠. 역시 면의 진행 방향대로 가이드가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작업하면은 면의 진행 방향대로 똑같이 작업이 됩니다. 자, 여기는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는 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면의 진행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당연히 더블 클릭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고, 치수를 직접 입력해서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사실 면이 평면일 경우에는 면의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곡면 형태일 때는 면의 진행 방향이 맞는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다른 것과 일단 비교를 해봐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곡면을 푸시풀하는 루비가 조인트 푸시풀이 있죠. 자, 그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조인트 푸시풀을 꺼내 보겠습니다. 자, 조인트 푸시풀은 기능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우리 루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백도 푸시풀 그리고 익스트루드 푸시풀, 자, 이 두 개가 될 겁니다. 일단 해보죠. 자, 이 면을 클릭을 하고 익스트루드, 자, 똑같은 방향으로 뽑아지죠. 자, 이 부분도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벡터는 움직임이 우리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대신에 일단 진행 방향을 고정할 수는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움직임은 비슷한데 가이드 선을 따라서 면 진행 방향대로 이렇게 고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이드를 따라가면은 얘가 이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벡터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가이드를 따라가면은 익스트루드, 자, 따라가지 않으면은 벡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옆에 있는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래쪽에 작업할 면이 있고 위쪽에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통과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에 커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면과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커팅이 되어서 작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작업이 끝나면은 다른 것과 달리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어야지 얘를 복사를 해서 다른 데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럴 경우에도 더블 클릭을 하면은 다른 부분도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한 개를 먼저 작업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다른 면을 통과를 할 때 완전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한 반 정도만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과를 하는데 완전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만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통과를 했죠. 자, 보시면은 다음 부분은 커팅이 되고 닿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어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쪽은 곡면이죠. 곡면은 어떻게 작업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이 곡면이라 하더라도 위쪽에 닿는 부분은 평면이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커팅되는 부분은 위쪽 면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커팅 모양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물론 반만 통과를 했을 때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만 통과를 합니다. 자, 이렇게 통과를 했을 때는 모양이 다르게 나오겠죠. 자, 커팅은 똑같고 곡면도 반은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뒤집어진 부분은 이 작업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위쪽에 닿는 부분이 곡면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는 곡면이죠. 자,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커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반만 통과를 할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면이 생성이 되고 이쪽만 커팅이 되는 거죠. 자, 곡면의 형태를 따라서 커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곡면과 곡면이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얘는 지우고 이쪽을 살짝 옮겨보죠. 자, 물론 완전히 통과를 하면은 커팅 되는 거는 똑같죠, 그죠? 반만 통과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부분은 이렇게 커팅이 되고 닿지 않은 부분은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도 반만 통과를 해보죠. 자, 이렇게 커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이런 모양으로 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파이프 형태가 있죠. 자, 그런데 이쪽은 그룹으로 되어 있죠. 두 개 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룹이 아니죠. 자, 여기도 돌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커팅이 되어서 작업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보다 훨씬 크죠, 그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룹이라 그랬죠.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닿는 부분이 그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개 그림은 제가 왜 꺼내 놨는가 하면요. 자, 우리 루비의 이름은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능도 익스트루드 기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푸시풀과 익스트루드의 차이점이 있죠. 자, 푸시풀은 말 그대로 밀고 당기기, 당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푸시풀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뽑아내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익스트루드는 돌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 넣는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 루비를 이용해서 집어 넣는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집어 넣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일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보면은 자, 안쪽으로 작업은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이 면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 면은 다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바깥쪽에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뒤집어져 있죠, 면이. 그래서 이럴 때는 선택을 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푸시풀로 작업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는 나오죠. 자, 여기도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결과는 비슷하지만은 과정이 몇 번 더 손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라도 작업을 한다면은 곡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곡면에 대해서도 밀어넣는 작업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후속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자, 지금은 초기 버전이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작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루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테스트를 스케치업 여러 버전에서 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사용을 하시다가 다른 버전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